퇴근길에 늘 보이던 가게가 어느 날 사라져 있습니다. 간판만 떼어낸 자리, 유리문에 붙은 임대, 문의 종이, 불 꺼진 내부,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괜히 발걸음이 느려지셨을 겁니다. 그냥 한 가게가 망한 게 아니라 동네의 체온이 떨어진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특정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욕탕, 카센터, 김밥집, 중국집, 동네 옷가게, 부동산 중개업소, PC방, 스크린 골프, 주유소, 이런 업종들이 동시에 흔들리는 건 개인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조가 바뀌면 돈이 도는 길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길을 못 잡는 순간 월급이든 사업이든 자산이든 그냥 서서히 말라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체감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라 손님이 예전처럼 쓰지 않습니다.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올리면 욕먹고 안 올리면 적자입니다. 사람을 쓰면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고 사람을 줄이면 서비스가 무너집니다. 배달을 켜면 수수료가 빠지고 배달을 끄면 존재가 사라집니다. 이쯤 되면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쫓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시기에도 돈을 버는 곳은 버는 걸 넘어 더 커집니다. 동네 상권이 비어가는데도 어떤 기업은 매출이 늘고 어떤 산업은 더 독점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조용히 눈을 돌립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 카드, 생활비를 생각하면 더 이상 월급만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QLD, TQQQ 같은 이름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떠들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숫자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왜 동네 업종들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이 내 계좌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QLD와 TQQQ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먼저 동네 목욕탕입니다. 이 업종은 구조적으로 에너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물을 계속 데워야 하고 실내를 계속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업종은 요금이 오르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영업 구조가 뒤집힙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가격을 못 올리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더 잔인한 건 폐업 비용입니다. 타일 철거, 보일러 해체, 굴뚝 철거, 이런 게 한 번에 끝나는 비용이 아니라 큰 돈이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돼도 문을 닫지도 못합니다. 그 결과가 유령 가게입니다. 문은 닫혔는데 아는 그대로 시간이 멈춘 공간이 늘어납니다. 동네가 더 황량해지고 사람 발길이 더 끊기고 결국 주변 상권까지 같이 식습니다. 두 번째, 카센터입니다. 이건 기술 변화가 생존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케이스입니다. 내연기관은 소모품이 많고 주기 정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그 수요가 크게 줄어듭니다. 남는 건 타이어, 와이퍼, 필터, 이런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게다가 진단 자체가 제조사, 소프트웨어에 묶이면 동네 정비는 손도 못 대는 영역이 됩니다. 이때 시장은 어디로 가느냐? 규모를 가진 공식센터로 쏠립니다. 작은 가게가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판이 아니라 접근 권한과 장비와 데이터가 경쟁이 되는 판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김밥집과 중국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님이 줄어서 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더 잔인한 건 팔면 팔수록 남는 게 없다는 구조입니다. 재료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임대료가 버티고 거기에 플랫폼 비용이 붙습니다. 김밥은 손이 많이 갑니다. 결국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김밥 몇 줄로 한 시간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집은 배달이 생명인데 배달을 켜는 순간 수수료, 대행비, 광고비가 겹칩니다. 10,000원을 받아도 내 통장에 남는 게 몇백 원이면 그건 장사가 아니라 마라톤 벌칙입니다. 계속 뛸수록 몸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프랜차이즈는 공자형 소스다 시스템으로 버티지만 개인 가게는 손맛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안 들어오는 것도 이 구조와 연결됩니다. 더 뜨겁고 더 힘든데 남는 게 없으니 사람이 끊깁니다. 네 번째, 동네 옷가게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옷가게는 쇼루밍이 치명적입니다. 매장은 피팅룸이 되고 결제는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고객은 악인이 아닙니다. 월급이 빡빡하니 최저가로 가는 게 합리입니다. 문제는 그 합리가 동네를 말려 죽인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면서 역할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중개사가 정보를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앱이 정보를 풀어버립니다. 거기에 직거래가 늘고 신뢰 문제가 겹치면 업은 얇아집니다. 얇아진 업은 비용을 못 버팁니다. 결국 닫습니다. 다섯 번째, PC방입니다. 게임이 모바일로 옮겨가고 청소년 인구가 줄면서 고정비가 버티지 못합니다. 전기세와 임대료, 장비, 교체비가 남아 손님이 빠지면 바로 무너집니다. 밤샘 알바비도 부담입니다.
6번째, 스크린 골프입니다. 공급 과잉과 취미 변화가 겹치면 거품은 빠르게 꺼집니다. 7번째, 주유소입니다. 마진은 얇아지고 경쟁은 심해지고 전기차 전환이 길게 압박합니다. 그런데 폐업 비용이 큽니다. 땅속 탱크 오염, 토양 정화, 이런 게 걸리면 문을 닫는 것도 돈입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버티는 곳이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시대가 바뀌는 건 알겠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지 이제 알 것 같다. 맞습니다. 이건 동네 업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바닥이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연결이 나옵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는 건 내수의 체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내수 체온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뭘 먼저 줄이느냐? 외식, 소비, 오프라인 지출을 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뭘 끊지 못하느냐? 스마트폰, 인터넷, 온라인 결제, 플랫폼 이용은 못 끊습니다. 오히려 더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싸고 편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돈은 어디로 쏠리느냐? 오프라인 골목에서 빠져나온 돈이 온라인과 기술과 생산성으로 쏠립니다. 소비가 줄수록 기업은 더 효율을 찾고 효율을 찾을수록 자동화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힘을 얻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가 비어갈수록 플랫폼과 기술 기업이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투자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 월급이 물가를 못 따라가면 결국 내 돈의 가치는 녹아내린다. 그러면 내 돈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어디엔가 올려두어야 한다. 이때 가장 쉬운 길이 지수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을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QLD와 TQQQ는 이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QLD와 TQQQ는 이름만 보고 사는 순간 결국 멘탈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TQQQ는 흔들림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추천이 아니라 운용 시스템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만 있으면 도구는 도구가 되고 시스템이 없으면 도구는 칼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계좌를 두 덩어리로 나누는 겁니다. 생존 자금과 성장 자금입니다. 생존 자금은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투자 자체가 공포가 됩니다. 성장 자금은 흔들려도 됩니다. 흔들리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흔들리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생존 자금까지 끌어쓴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공격은 규칙 안에서 해야 공격입니다. 규칙 밖에서 하는 건 감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매달 넣는 방식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뉴스가 당신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대신 리듬을 만드셔야 합니다. 리듬은 간단합니다. 월급날 일정 금액, 자동으로.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없으면 QLD든 TQQQ든 결국 한 번에 몰빵하게 되고 몰빵은 멘탈을 깨뜨립니다. 세 번째, 시장이 흔들릴 때의 추가 매수 규칙입니다. 여기서부터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추가 매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기준선 아래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기준선은 너무 복잡하게 잡지 마시고 QQQ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QQQ가 20날, 이동평균선 아래에 내려와서 머무는 구간 또는 단기 조정이 깊어진 구간에서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왜 QQQ를 보느냐? QLD와 TQQQ는 결국 나스닥 100을 따라가고 QQQ는 그 흐름을 가장 깔끔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운영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매달 투자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생존 자금은 따로 확보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평소에는 QLD 중심으로 정기 매수합니다. 이유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장기 적립식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강하게 밀릴 때만 TQQQ를 추가로 담습니다. 여기서 추가의 의미는 평소에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 투자금 중 일부는 항상 현금으로 남겨둡니다. 이 현금은 평소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조정이 왔을 때만 규칙에 따라 투입합니다. 이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심리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더 사고 싶고 시장이 내릴 때는 못 삽니다. 그런데 돈을 남겨두면 내릴 때 사야 한다는 걸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심리가 아니라 구조로 해결하는 겁니다. 네 번째, 팔 때의 규칙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수익이 나도 못 팝니다. 그러다 내려오면 욕합니다. 손실이 나면 겁나서 팝니다. 그러다 올라가면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계좌는 늘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분 실현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부근 또는 급등 이후 과열 구간에서 보유 물량의 일부를 현금화합니다. 일부만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왜 일부냐? 전부를 팔면 다시 들어갈 때 멘탈이 깨지고 일부만 팔면 계좌가 숨을 쉽니다.
현금이 생기고 현금은 다음 조정에서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일부를 판 돈을 어디로 둘지 정해야 합니다.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남기는 것, 하나는 안정자산으로 옮기는 것. 본인이 배당형 자산을 원하시면 배당형으로 일부를 옮기고 공격적으로 다시 들어갈 계획이면 현금으로 남겨서 다음 조정에 투입합니다. 이걸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팔고 나서도 불안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입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책임 없는 영상입니다. QLD와 TQQQ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큰 낙폭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TQQQ는 하락장에서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당 가능한 하락폭을 숫자로 정해야 합니다. 숫자로 정하지 않으면 결국 감정으로 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내 성장 계좌가 어느 정도 흔들려도 괜찮은가? 내 수면이 무너지는 구간이 어디인가? 내 생활비가 위협받는 구간이 어디인가? 이걸 정하고 그 구간을 넘지 않도록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는 비중 조절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자영업 붕괴 이야기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QLD와 TQQQ가 더 자주 언급되느냐? 이유는 자영업 붕괴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소비 구조 변화와 기술 독점의 강화라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이 사라지는 건 에너지 비용과 고정비를 못 버티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카센터가 흔들리는 건 기술 전환이 먹고 사는 방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김밥집, 중국집이 흔들리는 건 원가와 인건비와 플랫폼이 동시에 압박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옷가게가 흔들리는 건 오프라인이 쇼룸이 되고 결제가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중개가 흔들리는 건 정보 독점이 무너지고 데이터가 권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PC방이 흔들리는 건 기기가 이동하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주유소가 흔들리는 건 전환의 비용을 개인이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벌던 돈이 플랫폼과 기술과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뒤에서 쫓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미국 기술주가 계속 강할까요? 너무 비싼 거 아닐까요? 폭락하면 어쩌죠? 이런 불안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강할지 약할지를 맞추려 하지 마시고 강하면 리듬대로 모으고 약하면 규칙대로 더 싸게 모으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적립식의 본질이고 레버리지의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시장이 계속 오르는 구간입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계속 오르면 안 산 사람만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양봉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조정에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정기 매수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대신 TQQQ 비중을 과하게 올리지 마시고 QLD 중심으로 리듬을 유지합니다. 상승장에서의 목표는 최대 수익이 아니라 내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시장이 옆으로 기는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포기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계좌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돈을 만든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매수한 물량은 다음 추세에서 가장 큰 힘을 냅니다. 이때는 QLD를 중심으로 꾸준히 모으고 TQQQ는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규칙을 더 보수적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추가 매수는 정말 조정이 깊을 때만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 큰 하락이 오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무너집니다. 하락은 가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심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미리 정해둔 현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공포만 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남겨둔 현금을 기준선 아래에서만 투입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쓰지 않습니다. 여러 번에 나눕니다. 나눠야 오래 버팁니다. 오래 버텨야 회복을 먹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 급락후 급반등 구간입니다. 여기서 또 실수가 나옵니다. 급반등이 오면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믿고 다시 몰빵합니다. 그런데 급반등 뒤에는 다시 흔들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일부는 따라가되 일부는 현금과 QLD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추세 전환을 확인하기 전까지 TQQQ 비중을 급하게 키우지 마시고 규칙대로 단계적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 전고점 부근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부리로 갈립니다. 하나는 욕심으로 못 파는 사람, 하나는 공포로 다 파는 사람입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분 실현이 필요합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를 팔아 현금을 만들고 남은 물량은 계속 가져가며 다시 조정이 오면 그 현금을 투입하는 구조, 이게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도 시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더 현실적인 한국 이야기로 내려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이 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아이 학원비가 나갑니다. 전세든 월세든 주거비가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TQQQ를 무턱대고 크게 들면 시장이 흔들릴 때 심장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빠른 수익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계좌를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 생존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둘째, 성장 자금 중에서도 일부는 항상 현금으로 남깁니다. 셋째, 정기 매수는 QLD로 중심을 잡습니다. 넷째, 큰 조정에서만 TQQQ를 규칙적으로 추가합니다. 다섯째, 전고점 부근에서는 일부를 현금화합니다. 여섯째, 그 현금은 다음 조정에 재투입합니다. 이 6가지가 당신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 영상에서 꼭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멘탈입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는 시대는 사람,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주변이 무너지면 내 계좌가 흔들릴 때 공포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중요합니다. 규칙은 나를 보호합니다. 뉴스가 흔들어도, 주변이 흔들려도 나는 내 규칙대로만 움직입니다. 이게 결국 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동네가 비어가는 시대에 진짜 무서운 건 불경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흘리는 겁니다. 구조는 이미 바뀌고 있고 돈의 길도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포는 인정하시되 공포에 살지 마시고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시스템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원하시면 다음 메시지에서 아예 본인 기준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매달 투자 가능한 금액, 생존 자금 규모, 대출 부담 감당 가능한 하락폭, 이 4가지만 기준으로 QLD와 TQQQ 비중, 현금 비중, 추가 매수 기준, 부분 실현 기준을 한 장짜리 운용 규칙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지킬 수 있게요.